안녕하세요. 온라인 수학체험전 확률적 사고력과 추론 능력을 키우는 보드게임과 전략, 다빈치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불암중 교사 이희주입니다. 다빈치 코드 권장 학년은 중학교 2학년이며 확률 단원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빈치 코드는 전략과 운도 중요하지만 논리력과 추론 능력이 중요한 게임입니다. 게임 구성은 숫자 타일 24개, 조커 타일 2개인데요. 숫자 타일은 검은색과 흰색 0부터 11까지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커 타일도 마찬가지로 검은색과 흰색이 있습니다. 게임 인원은 2명에서 4명이며 보통 2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럼 게임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논리 추리의 기본을 익히고 명탐정이 됩시다. 다빈치 코드는 최대 4명까지 같이 할 수 있고 게임 시간이 짧은 편이에요. 조커패 2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패를 모두 뒤집어서 섞으세요. 각자 색깔 상관없이 패를 4개씩. 게임을 4명이 할 때는 3개씩 가져오세요. 게임 중 패는 항상 자기 앞에 숫자 순서대로 세워야 합니다. 또 같은 숫자의 검정색과 흰색 패를 모두 가지고 있을 때는 검정색이 더 작은 것으로 봐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먼저 남은 패 중 1개를 뽑으세요. 그 뒤에 상대 패 1개를 가리키고 몇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정답이라면 상대는 패를 쓰러뜨려서 공개해야 합니다. 틀렸다면 이번에 뽑은 패를 쓰러뜨려서 공개하고 차례를 마치세요. 성공해서 상대 패를 쓰러뜨렸다면 차례를 바로 마칠 수도 있고 다른 패 1개를 더 맞춰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성공했다면 차례를 바로 마치거나 다른 패를 맞춰볼 수 있어요. 계속 성공한다면 차례 한 번에 몇 개의 패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실패한다면 이번 차례에 뽑은 패를 공개하고 차례를 마치세요. 뽑을 패가 없을 때는 뽑는 것을 생략하고 바로 마치기 시도를 합니다. 뽑은 패가 없는데 정답 맞히기에 실패하면 자기 패 중 아무거나 1개를 공개하고 차례를 마치세요. 자신의 모든 패가 쓰러지면 탈락입니다. 상대의 모든 패를 쓰러뜨리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어려운 게임을 원한다면 조커패 2개도 같이 써보세요. 조커패는 어느 위치에도 넣을 수 있으며 심지어 여기에 넣어도 됩니다. 또 조커패를 쓰러뜨리려면 정답을 말할 때 조커라고 말해야 합니다. 다빈치 코드였습니다. 다빈치 코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비밀 코드를 추리하는 게임인데요. 다른 사람이 먼저 자신의 비밀 코드를 밝혀내기 전에 상대의 비밀 코드를 모두 밝혀내는 것이 바로 게임의 목표입니다. 그럼 게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준비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조커 타일을 포함해서 게임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포함하지 않고 게임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다 쉽게 다빈치 코드에 익숙해지기 위해 조커 타일을 빼고 진행을 해봅시다. 조커 타일 2개를 뺀 나머지 타일 24개를 잘 섞어서 숫자가 보이지 않게 바닥에 뒤집어 놓습니다. 각자 타일 4개씩을 무작위로 가져와 다른 사람에게 숫자가 보이지 않도록 자신의 앞에 일렬로 세웁니다. 단 플레이어가 4명인 경우에는 3개의 타일만 가져옵니다. 타일을 가져올 때는 어떤 조합으로든 가져올 수 있지만 가져올 때 실수로 자신의 숫자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다빈치 코드에서는 타일을 세우는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타일을 세울 때에는 왼쪽에 가장 작은 수를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가 되도록 세워야 합니다. 둘째, 만약 숫자가 같다면 검은색 타일을 왼쪽에 흰색 타일을 오른쪽에 놓습니다. 예시를 함께 살펴볼까요? 검은색 2개, 검은색 2, 검은색 6, 흰색 6, 검은색 8의 타일을 선택했다면 가장 작은 수인 검은색 2를 가장 왼쪽에 배치합니다. 이때 검은색 6, 흰색 6은 숫자가 같으므로 검은색이 흰색 왼쪽에 오게 배치하며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에 검은색 8을 배치합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차례가 되면 바닥에 뒤집어 놓은 타일 가운데 하나를 가져와 이미 세워둔 자신의 타일 사이에 규칙에 맞게 세웁니다.
그 후 다른 사람의 타일 가운데 하나를 가리키며 어떤 숫자가 적혀 있는지 추리합니다. 타일을 지적당한 사람은 바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만약 추리가 맞았다면 타일을 지적당한 사람이 해당 타일을 숫자가 보이도록 눕혀놓습니다. 그런데 만약 추리가 틀렸다면 추리한 사람이 이번 차례에 가져온 타일을 숫자가 보이도록 눕혀놓아야 합니다. 추리가 맞았다면 두 가지 행동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추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타일을 대상으로 추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닥의 타일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차례를 마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을 때 추리를 계속하지 않고 차례를 넘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이 끝나지 않았는데 바닥에 남은 타일이 없다면 타일 가져오기는 생략합니다. 이때부터는 추리가 틀리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타일 가운데 하나를 공개해야 합니다. 한 명만 남고 다른 모든 사람의 비밀 코드가 밝혀지면 게임이 끝나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조커 타일 2개를 포함하여 게임을 진행하면 추리하기가 까다로워지므로 게임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조커 타일을 가진 사람은 원하는 위치 아무 곳에나 조커 타일을 놓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위치시킨 조커 타일은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조커 타일을 추리하고 싶은 경우에는 조커 또는 조커 타일이라고 외치면 됩니다. 자, 그럼 다 함께 게임을 해봅시다. 즐겁게 게임을 즐기셨나요? 그럼 다빈치 코드 속에 숨겨진 수학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빈치 코드의 전략에는 확률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확률의 정의를 떠올려 봅시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의 비율로 정의를 하지요. 이 확률을 이용해서 좀 더 유리하게 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내 타일과 상대의 타일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상대의 타일을 추리할 때 가능한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왼쪽의 흰 타일은 0은 내가 갖고 있으므로 안 되고 1 또는 조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타일, 흰색 타일은 7 또는 8 또는 10 또는 11 또는 조커가 가능하지요. 이때 흰색 9는 내가 가지고 있으므로 불가능하죠. 그러면 왼쪽 타일을 추리했을 때 맞힐 확률은 2분의 1이며 오른쪽 타일을 추리했을 때 맞힐 확률은 5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타일부터 추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그렇죠. 바로 왼쪽 타일부터 추리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면 더 유리한 타일부터 추리할 수 있게 되므로 승리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률은 눈에 보이는 숫자 말고도 다른 사람이 부른 타일의 번호를 잘 기억하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추리를 할 때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숫자를 부르게 되므로 다른 사람이 어떤 숫자를 불렀는지 잘 기억을 했다가 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빈치 코드의 전략에는 조커 타일의 위치를 잘 설정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잘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한다면 다빈치 코드에서 승리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확률적 사고력과 추론 능력을 키우는 보드게임과 전략, 다빈치 코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